65이 되던 그 겨울, 저는 죽음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라이브 방송을 켜고 유자청을 담그던 그날 모든 게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쟁반에 담은 유자차 한 잔이 제 앞에 놓였을 때, 이 차를 마시면 더 이상 내일을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차 안에 뭔가 섞여 있다는 걸. 방송 카메라 앞에서 수천 명의 시청자들을 앞에 두고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차를 마실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걸고 거짓말을 할 것인가? 그 순간 제가 거짓말을 선택했어요. 방금 미나가 먼저 한 모금 마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피가 싹 빠진 듯한 그 표정. 손이 떨리고 숨이 끊어질 듯 가빠지는 모습. 모니터 앞에 수천 명이 모두 본 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 지금 신고했어요. 어떻게 제가 이 아이가 날 죽이려 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당신이라면 수천 명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와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본격적인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제 이름은 정미숙입니다. 65살이고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이 집에서 손녀 미나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미나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낮에는 마당을 쓸고 저녁이면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는 일상이었어요. 특별한 일도 없고 큰 고민도 없는 평온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들 준호가 달라졌어요. 몇 해 전부터 사업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바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준호는 결국 모든 걸 고백했죠. 사업이 망했다고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었다고요. 은행 빚, 사채, 보증금까지 모든 게 엉켜 있다고 했습니다. 40을 넘긴 아들이 엄마 앞에서 울먹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우리 잠깐만 여기서 살면 안 될까? 결국 며느리 수진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싹싹했어요. 아침마다 제 밥상을 먼저 차리고 손녀 옷도 챙기고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갑게 웃던 아이였습니다. 성격도 밝았고 집안일도 꼼꼼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제 곁에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수진이는 저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뭐 필요한 건 없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고 따뜻했어요. 저는 이 아이가 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아들도 행복해 보였고 손녀도 엄마 아빠가 모두 곁에 있어서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잘 들어왔다. 착한 며느리가 곁에 있으면 아들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품었어요. 어쩌면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었을 겁니다. 수진이가 이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처음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준호도 조금씩 표정이 밝아지고 있었고, 미나도 엄마 아빠가 곁에 있다는 게 너무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평온함이 깨지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데 수진이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요. 어머니, 이 집 명의는 아직도 어머님 거죠? 저는 젓가락을 들고 있다가 멈칫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걸 물었을까요? 그렇지. 이 집은 아버지랑 내가 함께 산 집이니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깊은 물속으로 빠지는 듯한 그런 불안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내 재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또 다른 말이 나왔어요. 요즘엔 보험 하나쯤은 꼭 들어놓으라더라고요. 갑자기 쓰러지는 분들도 많고요. 어머니도 혹시 모르니까 이번 기회에 좋은 보험 가입해 드릴게요. 그 말이 참 이상했어요. 걱정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관심이 정말 내 건강을 걱정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 건가? 그런 의심이 생겨났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통장을 속옷 서랍 안 깊숙이 넣어두기 시작했어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였습니다. 집 문서도 평소 두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두었습니다. 서류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도록요. 그때는 저도 정확히 뭐가 무섭다는 건지 몰랐어요. 엄마로서의 본능, 할머니로서의 본능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때가 제 인생이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수진이는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시니어 대상 건강식품과 생활용품을 팔며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했습니다. 방송은 주로 낮 시간에 했는데 화면에 나타난 수진이는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방송이 켜지면 수진이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진짜 정정하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한 게 저희 가족의 복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챙겨주시는 음식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지냅니다. 어머니 덕분에 아이도 잘 자라고 있어요. 화면 속에서 저는 언제나 존경받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댓글창에는 효부다, 부럽다, 저도 저런 며느리 있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줄을 이었어요. 수진이의 방송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시청자들은 저희 가족의 모습에 반했으니까요. 그런데 방송이 꺼지면 모든 게 달라졌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면 곰팡이 핀다니까요? 어머니, 생각 좀 하세요. 어머니, 더러워서 못 쓰겠어요. 설거지 좀 똑바로 해주세요. 말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눈빛도 달라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요. 방송 카메라 앞에 그 따뜻한 미소는 어디로 사라지고 남겨진 건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수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불편해졌어요. 더 무서웠던 건 따로 있었어요. 방송이 켜지는 순간 수진이의 변화가 너무 빨랐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누르는 것처럼요. 한순간에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건 단순한 성격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배우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구나. 방송 중에 수진이는 저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약을 드시고 나서 건강을 유지하시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직접 만든 된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를 거예요. 마치 저를 홍보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장사를 위해 저를 이용한다는 것을요. 카메라가 꺼지면 수진이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말이에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리 가족의 거짓된 모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미숙 씨, 여기 동네 재개발 소문 난 거 알아요. 저는 그 말을 별 생각 없이 수진이 앞에서 꺼냈어요.
여기 동네가 곧 밀린다더라. 재개발이 된다고 하던데. 그 순간 수진이의 손이 멈췄어요. 설거지를 하던 손이 그대로 공중에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물 묻은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더니 급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수진이가 아니었어요. 그 얼굴의 표정, 그 몸의 움직임, 모든 게 다급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진이의 휴대폰은 한순간도 조용할 틈이 없었어요. 부동산, 모르는 번호, 또 부동산.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수진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얼마나 다급한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움직이며 걸어 다니는 발소리가 자꾸 들렸거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어요. 이 아이는 이 집이 아니라 이 집 안에 들어있는 돈을 보고 있구나. 그건 직감이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 아이의 모든 행동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이 집의 명예, 보험 가입, 라이브 방송에서의 따뜻한 이미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수진이가 보인 반응. 이 집이 재개발되면 엄청난 돈이 생길 거예요. 이 낡은 집이 새로운 아파트로 변하면서요. 그 돈을 수진이가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저는 수진이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얼굴을 마주쳤을 때 그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젯밤에 다급함이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건 연기였다는 걸. 이 집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재개발되면 얼마를 받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며 수진이는 내 앞에서 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 따뜻한 미소 뒤에는 욕심과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수진이를 다르게 봤어요. 이 아이는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아들의 빚을 이용해서 이 집에 들어온 사냥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집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할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며느리를 감시하다니.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중요한 서류들은 더욱 잘 숨겼습니다. 통장도 더욱 조심스럽게 관리했어요. 겨울로 접어들 무렵 마당의 유자가 노랗게 익었어요. 유자나무는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심었던 나무였거든요. 수진이는 그 유자를 보자마자 라이브를 하자고 했죠. 어머니, 유자차 담그는 거 라이브로 해요. 이런 감성 시청자들이 진짜 좋아해요. 요즘 유자차가 대세라고요. 저는 선뜻 동의했어요. 준호도 좋아할 것 같았고, 손녀 미나도 즐거워할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니까요. 유자를 따 모았어요. 예쁜 것들을 골라서요. 부엌에서 유자를 씻고 자르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노란색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마치 작은 태양들을 다루는 것처럼요. 수진이는 큰 병에 하나둘 유자를 담아갔어요. 설탕을 켜켜이 뿌리면서요. 거의 다 담겼을 무렵 마지막으로 남은 유자 3알이 작은 그릇에 따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우연히 부엌창에 비친 반사로 보게 됐습니다. 수진이가 그 3알의 유자에 주사기를 꽂고 어떤 액체를 넣고 있는 장면을요.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저는 뭔가 끔찍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설마. 그건 너무 과한 생각이야. 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방송 날짜가 정해졌어요. 내일 아침 10시였습니다. 수진이는 신나 있었어요. 밤새 영상 컨셉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따뜻한 조명, 따뜻한 목소리, 행복한 가족. 모든 게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새 아래 주사기를 왜 꽂았던 걸까? 당도를 높이려고 설탕물이라도 넣은 걸까? 그게 아니라면?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며 저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드디어 라이브 방송 날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수진이는 분주했습니다.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어요. 마치 배우가 무대에 나가기 전의 모습처럼요. 저는 준비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시작됐어요. 화면 위에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은 이미 완벽한 효부였어요. 밝은 미소, 따뜻한 목소리, 모든 게 계획된 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어머님을 위한 유자차예요.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유자로 직접 담갔거든요.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 잔은 고생하신 우리 어머님께 먼저 드려볼게요. 수진이는 가장 먼저 내 앞에 찻잔을 놓았어요. 따뜻한 유자차가 담긴 예쁜 잔이었습니다. 김도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방송 카메라는 모든 순간을 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녀 미나가 내 컵을 잡아서 입술을 댔어요. 할머니, 나도 한 입만. 아이의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어요. 미나야, 안 돼. 그 소리는 너무 컸어요. 너무 날카로웠어요. 아이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화면 속 사람들도 놀랐을 거예요. 그건 평소의 수진이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의 손이 재빠르게 나가 미나의 손을 밀쳤습니다. 찻잔을 빼앗았어요. 마치 그 잔이 독약이라도 든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차가 아니구나. 모든 게 한순간에 명확해졌어요. 이 차 안에는 뭔가 섞여 있어요. 제 목숨을 앗아갈 뭔가가요. 그리고 그 여자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 차를 마실 수도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차를 내 앞에 놓았어요. 라이브 채팅창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이상한데. 왜 저러지? 수천 명의 시청자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수진이와 달랐거든요. 그 과민함, 그 다급함, 모든 게 이상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선택을 해야 한다. 마시거나 아니면 뭔가를 해야 한다. 내 목숨을 걸고 내 손녀를 지키기 위해 내가 해야 할 말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요. 방금 미나가 먼저 한 모금 마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이의 얼굴에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피가 싹 빠진 듯한 그 표정. 그건 제가 예상했던 그 반응이었어요. 수진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요. 손이 떨렸어요. 몸 전체가 떨렸습니다. 호흡이 붕괴됐어요.
숨을 쉴 수 없다는 듯이요. 라이브 채팅창이 폭발했어요. 뭐 탄 거 같은데? 제가 방금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에 신고했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화면 속 수천 명이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의 수진이와는 완전히 다른 그 표정, 그 몸의 움직임, 모든 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수진이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있었어요. 뭔가 다시 생각해 보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눈이 화면 속 수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감지했어요. 수진이가 컵을 떨어뜨렸어요. 손이 떨려서요. 그 찻잔은 바닥에 떨어지며 부서졌습니다. 유자차가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수진이가 외쳤습니다. 마시면 안 돼요. 그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정말로 절박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듯한 그런 목소리였어요. 평소의 따뜻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들어왔어요.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알렸던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에서 뭔가 일어났다고요. 아들은 집으로 달려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표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진 찻잔을 봤어요.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피가 모두 빠진 것처럼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가족이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걸요. 준호는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아들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를 이제 깨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은 곧 올 거예요. 그건 확실했습니다. 수천 명이 신고했으니까요. 라이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방송은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저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안정된 표정으로요. 제가 이겨냈어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겨낼 수 있었어요. 경찰이 도착했어요. 빨간 불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집 앞에 섰습니다. 이웃들이 창문 너머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며 바라봤을 거예요. 경찰들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어요. 시청자들의 신고와 설명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경찰관들이 손을 잡자 그 아이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유자차는 즉시 수거됐어요. 경찰관들이 조심스럽게 담아갔습니다. 그 큰 병과 작은 그릇 모두요. 나중에 들은 검사 결과였어요. 큰 병에 담긴 유자들. 그건 무독이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작은 그릇에 담긴 마지막 유자 3알. 그곳에서 독이 검출됐습니다. 완벽하게 저를 노린 설계였어요. 수진이가 실토한 건 시간 문제였어요. 경찰의 추궁 앞에서, 증거 앞에서, 그리고 수천 명의 증인 앞에서요. 재개발될 때 받을 보상금을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돈이 전부 제 것이 될 줄 알았거든요. 수진이의 자백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모든 걸 인정했어요. 보험 가입도 제 계획이었고, 라이브 방송도 제 계획이었고, 유자차도 제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게요. 아들 준호는 뭘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아들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준호는 무너졌어요. 미나는 제 품에 안겨 있었어요. 아이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건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의 등을 천천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지킬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길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제가 한 거라곤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어요. 수진이는 구속되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요. 그리고 저는 살았어요. 하지만 제 한마디의 거짓말과 수천 명의 증인이 저를 살렸습니다. 유자나무는 여전히 마당에 서 있어요. 봄이 오면 새로운 꽃을 피울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유자를 열릴 거고요. 하지만 저는 다시 그 나무에서 나온 유자로 차를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끔찍한 날이 떠오를 테니까요. 재판은 길었어요. 몇 달이 걸렸습니다. 법원에 가고 증인석에 서고 제 증언을 하고요. 수진이의 표정을 마주하기도 했어요. 그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요. 수진이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요. 그리고 재산 사기 혐의도 있었어요. 남편의 빚을 이용해서 시어머니의 집에 들어온 거였으니까요. 아들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만 해도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손녀 미나는 제 곁에 더 가까워졌어요. 아이는 엄마 아빠가 없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무너져 있었고 어머니는 감옥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 아이를 키웠어요. 혼자가 아니라 제 힘으로요. 며칠 뒤 한 기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 이야기를 기사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책으로, 아니면 다큐멘터리로요.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오직 하나였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 그 직감을 믿기를 바랍니다. 라이브 방송은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그것을 오염시켰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한 말들이 뭔가를 바꿨다는 건 여전히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방금 미나가 먼저 한 모금 마셨다는 그 한마디의 거짓말. 그것이 제 목숨을 살렸어요. 유자나무는 계절마다 변했습니다. 봄에는 꽃을 피웠고, 여름에는 초록색이 되었고, 가을에는 노란 열매를 맺었어요.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항상 거기 있었어요. 제 곁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제 손을 잡고 마당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뭘 만들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엔 할머니가 유자 말고 다른 차를 만들어 줄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어요.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이겨냈어요. 악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진실이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이런 극적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